동안군이 색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다. 일단 검은색으로는 기본 개념을 쓰고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은 파란색 볼펜으로 정리한다. 또 다른 개념에서 가져온 팁을 덧붙일 때는 빨간색 볼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궁금한 내용은 초록색으로 기록했다. 이 네 가지 색 필기법은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유용하게 쓰였다. 가장 핵심은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 정말 제로 세팅에서 새로 시작하는 공부를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시도했다는 거,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예, 사실 동안군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이걸 얼마나 집중력 있게 오래 하느냐거든요.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굳은 결심만 갖고 공부해도 닥치는 대로 공부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머릿속은 멍해지고 또 게임 생각나고 아니면 졸리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목적은 우리 뇌가 끊임없이 의문을 갖게 만들고 질문을 하게 만들고 답을 찾게 만들고 정리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동안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각적으로 색깔이나 도형 이런 걸 쓰면서 딱 정리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그 이후의 효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다. 말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근데 이게 뒤쳐졌으니까 게임하느라고. 좀 따라잡으려면 왠지 조급해지고 허둥지둥하고 뭐 누구 잘하나 어떻게 되나 그렇죠. 이게 방법도 잘 못 찾을 모를 것 것 같은데 같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네. 그때 이제 도움 주는 방법 몇 가지만 팁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학 공부에 있어서 수학 공부를 이제 막상 시작을 하면 학생들이 지금 진도 나가는 거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턱턱 막힙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이제 수학 그 교과 과정 보면은 앞 단원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뭔가 앞에 미진했던 부분 때문에 막히거든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앞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나 마음대로 공부를 할 테니까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 단원에 내가 빠뜨려 놨던 그런 공부를 무슨 응용 문제까지 끝까지 다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진도 나가는 것까지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공부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 모조리 욕심 막 부려가지고 다 해야겠다 이런 그쵸, 예.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뿐만 아니라 앞 단원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 단원은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요. 지금 기초에서 시작한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선생님께 찾아가지고 꼭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앞부분에 너무 미진한데 이제부터 마음잡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도 따라가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어디부터 제가 봐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일단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 딱 필요한 그 내용만 딱딱 찝어주시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정말 맘 잡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구나 하기 때문에 벌써 다르게 보십니다. 네. 때문에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 지금 당장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라 이겁니다.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네네. 보면 항상 그 강성태 선생님은 선생님을 활용한다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네. 선생님과 늘 항상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수학은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기본적인 어휘부터 네.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영어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지문이 다 영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한글,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풀 수 있습니다. 대충 뭐 어수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끼워 맞추기가 가능한 거죠. 네,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단어만 그쵸. 알아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에 있어서는 어휘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어 어휘가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그래 단어를 내가 정복해야 돼 하고 단어장을 사러 갑니다. 그렇죠. 서점에 가서. 기본이죠. 몇 권 막 사기도 하고 최대한 두꺼운 거, 이만한 거 사가지고 이제 하루에 나 300개씩 외울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뭐 욕심을 부리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이제 교과서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현재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근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듣는 공부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리에 잘 남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 모르는 단어들을 뽑아서 그걸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국어 공부. 가볼까요? 네. 국어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국어 그 선생님 필기해준 그 내용들을 다 그냥 모조리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공감각적 표현. 네. 그걸 그냥 고스란히 외웁니다. 머릿속에 외워서 이제 시험 볼 때 그렇게 써내야지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이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왜 공감각적 표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뭐 이 부분이 수미상관이라고 한다면은 왜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지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뭐 국어는 그렇게 논리적인 과목이나 아니면 근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왜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어만큼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과목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왜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수학, 영어, 국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과학도 이게 기초부터 다시 쌓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과학 과목도 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과학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책을 펴놓고 개념을 막 줄 빡빡 그어가면서 막 다 외우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